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화학결합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좀 하게 될 거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교재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목만 좀 보시면, 일단 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 여기 보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공부할 때 이제 누구를 가지고 공부를 하냐면 보시면 염화나트륨 용융액 이게 나오고요. 근데 전기분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좀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50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넘겨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물의 전기분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랑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를 가지고 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9페이지랑 50페이지를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기 전에 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우리가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9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빈 여백이 있을 겁니다. 그 빈 여백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선생님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단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금 봤듯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랑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화나트륨 용융액에서 염화나트륨이 어떤 화학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분자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인 자, 여기서는 누구를 가지고 NaCl 용융액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누굴 가지고 자, 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분해라는 걸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각각은 이온결합이고 공유결합이겠죠? 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라는 것에 어떤 전기적 성질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먼저 좀 정리를 간단히 하고 내용을 좀 공부를 할게요. 일단 전기분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전기분해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화학2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2에서 전기분해를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화학2에서 배우는 정도고요. 배운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일단 전기분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자, 전기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전기를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분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분해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 뭔가 전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이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전기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건전지를 보시게 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래서 전기분해니까 당연히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극이 나뉘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먼저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이 NaCl을 전기 분해를 하면 자, 여기 반으로 좀 나눌게요. 자, NaCl을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자, 플러스 극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자,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NaCl을 전기 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나트륨, 금속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귀동량이라고 할까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전기 분해를 시키면 이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서는 자,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 전기 분해를 했을 때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인 물에서는 산소 기체가 그다음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나트륨 금속이 수소 기체 그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왜 수소 기체가 이거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원리적으로 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었겠죠? 근데 그 물질이 전자를 잃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전자를 얻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이따 본문을 공부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현상, 누군가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플러스 극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플러스 극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입장에선 전자를 잃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반대로 전자가 부족한 애, 좀 전자가 상대적으로 없는 친구가 이 마이너스 극에 가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다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색깔을 좀 바꿔보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전자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뭔가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분해를 시켰죠? 그래서 물질을 자, 분해를 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해를 시켰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물질을 분해시켰어요. 그런데 이 전기분해 과정을 잘 살펴보면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극에서는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적어볼게요. 전기분해라는 것은 전자를 잃고 또는 얻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을 전기 분해를 통해 보면 자, 물질이 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분해된 물질을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분해된 물질인데 자, 그것을 다시 반대 과정을 거쳐서 자, 원래 물질을 만들어낼 때 역시 역의 과정이니까 이때도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얻거나 잃는 과정이 역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A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분해가 된 상태라고 합시다. 뭐, 요런 식으로 분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시, A2, B2라고 하는 물질로 다시 만들어내려고 할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를 하냐면 이 A2라는 것과 B2라는 것이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자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A2, B2가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거를 간접적으로 뽑아낼 수 있냐면 이 A2랑 B2가 화학 결합이라는 것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49페이지랑 50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시로 NaCl과 H2를 실험을 해볼 거라는 거죠. 전기분해라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전기분해를 해보면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자, NaCl의 경우는 염소기체와 나트륨 금속이 나오게 되고 자, 물의 경우에는 산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전기분해를 한 결과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물질의 결합에 누가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49페이지랑 50페이지에서는 이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자, 이번에 아래쪽 한번 보세요. 자, 요 부분.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우리는 분해를 하는 과정에 뭘 사용하게 된다? 전기분해를 사용하게 된다. 근데 이 전기분해 과정이라는 거는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에요.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 그러면 당연히 그거의 역 과정도 전자를 얻거나 잃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즉, 어떤 분해된 물질이 있는데 분해된 물질이 자, 다시 원상태의 물질로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를 얻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를 얻고 잃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그 화학결합에 누가 관여를 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49페이지랑 50페이지는 결론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기가 주어지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자, 염화 너트륨 용유객을 전기 분해했더니 염소기체와 나트륨 금속이 생성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물질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을 전기 분해를 했다. 근데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 결합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9페이지랑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에 있는 49페이지 내용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 용유객의 전기 분해라고 했고 교과서로는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다음은 민수가 염화나트륨 용유객의 전기 분해 실험에 관해 조사하고 쓴 보고서 일부래요. 그래서 실험 과정은 자, 이렇게 그림을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는 도가니에 전극을 넣고 이 전극이라는 것은 한쪽은 플러스 전극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극이겠죠? 그래서 전원단추와 전구를 연결한 다음 가열했다 시키면서 변화를 관찰했대요. 자, 1번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이 녹으면 전구의 불이 켜졌고 식어서 굳으면 전구의 불이 꺼졌대.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NaCl이 있는데, 자, 얘가 고체 상태일 때랑, 자, NaCl이 있는데 얘의 용융의 상태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NaCl이 고체 상태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자,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NaCl에게 이것이 녹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하고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가 있게 되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어때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계시냐면은 전자가 움직인다. 자, 요것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온이 움직인다. 요것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물론 전자가 무방향, 아무 방향성 없이 막 움직이는 걸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라는 걸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걸 걸어주게 되면은 이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전자가 움직인다, 뭐 이온이 움직인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일종의 방향성 이씨 움직이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만 움직이는 것은 전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이 녹으면 전구의 불이 켜지고 식어서 굳으면 전구의 불이 꺼진다. 자, 이거를 한번 적어보면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자, 녹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온이 이동할 수 있죠? 자, 이동할 수, 글씨 좀 빨리 쓰다 보니까 좀 안 이쁘게 나와요. 자, 양해해 주세요. 있으므로 전류가 흐르지만 굳으면 이온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극 주변에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 기체가 발생했고, 자, 마이너스 극 주변에 은색 물질인 은색 물질이 액체 상태로 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록색 기체라는 게 이제 염소 기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은색 물질이 액체 상태로 떠 있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나트륨 금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발생합니까? 자,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나트륨이 뭐 생성되는, 여기서는 액체 상태로 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것을 따로 빼내서 굳히면 그게 금속 나트륨이 되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생성된다? 나트륨이 생성된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저 여기 마저 한번 잡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생성되는 까닭은 전류를 흘려주면 이들 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얻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기분의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자세히 공부하냐면 화학투에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요. 그렇지만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전기분해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마이너스극부터 좀 적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극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극을 좋아하는 이온은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당연히 양이온이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극엔 누가 끌려오는 겁니까? 플러스가 분명히 끌려올 거예요. 즉 양이온이 끌려올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극에는 당연히 누가 끌려오겠어요? 어떤 이온이? 그렇죠. 음이온이 끌려올 겁니다. 그러면 각각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플러스극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자 플러스극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플러스극이 왜 플러스극이겠어요? 뭔가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플러스극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끌려온 이 염화 이온은 전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 염화 이온이 자, 이 염화 이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서 자, 두 개의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염화 이온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있고 저기 또 하나 있는데 이 염화 이온이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전자를 각각 잃게 되고 이렇게 잃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염소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쭉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Na 플러스가 와서 여기 있는 전자를 받을 거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냐면 자, 나트륨 이렇게 나트륨이 석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요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자,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었잖아요. 이렇게 전자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환원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처럼 자, 이 Cl-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잃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 잃었고 환원은 전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전기분해를 하면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 성립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기분해에서는 특히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끌려온다? 양이온이 끌려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바로 환원, 전자를 얻는 과정이 일어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끌려온다? 음이온이 끌려온다. 음이온이 끌려와서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잃는 산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단 이온결합 물질, 즉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도 해당이 된다? 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물을 공부를 하겠지만 이 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원 과정이라고 그래서 전자를 얻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 산화 과정이라 그래서 전자를 산화라고 적을게요. 산화라 그래가지고 전자를 잃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분해를 공부를 할 때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할 때 각각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지? 라고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는 항상 먼저 이온결합 물질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는 전기분해를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끌려와서 뭐 했더라? 오케이,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부족하니까 전자를 얻었겠지. 환원 과정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물도 똑같아. 그러니까 물도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과정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을 생각을 할 때는 오케이, 플러스 극에는 음이온이 끌려왔었지. 근데 음이온은 전자가 많은 애였으니까 플러스 극이 와서 전자를 잃을 거야. 오케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역시 물에서도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항상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를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항상 이온결합 물질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래 핵심 개념 확인하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이 형성될 때 관여하는 입자는 누구다? 그렇죠. 전자이다. 왜냐면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이 있으니까 중간에. 자,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었죠. 정리 1번에 적어놨었어요. 정리 1번.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 1번에서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같으니까 자,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물의 전기 분해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 분해를 얘기를 할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을 떠올리면 편하다. 마이너스 극엔 누가 끌려왔죠? 아까 얘기했던 Na 플러스 즉 양이온 끌려왔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엔 누가 끌려왔었죠? 그렇죠. 아까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끌려왔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각각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끌려왔으니까 뭐 했겠어요? 오케이, 전자를 얻었을 거야. 환원 과정이 일어났을 거야. 일단 플러스 극에는 누가 끌려왔죠? 음이온이 끌려왔죠? 오케이, 이 음이온은 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야. 이게 그대로 누구한테도 적용이 된다? 물한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극이란 오케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전자를 얻는, 플러스 극은 오케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이 물의 전기 분해 화학 반응식은 좀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이렇게 얻어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자, 수소 기체가 생기게 되고, 자, 수산화 이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분명히 전자를 얻었죠, 물이. 자, 전자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적어볼까요? 전자를 얻는 거고요. 여기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물이 있는데, 자, 이것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를 내놓으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자, 물이 전자를 잃었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위 반응하고 아래 반응을 좀 더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위에 반응하고 아래 반응을 한번 선생님이 더해 볼게요. 자, 더해 보면은 자,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뭐가 되냐면 3H2O가 되고 두 개의 전자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자, 수소 기체가 있고 산소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가 있고 자, 두 개의 H 플러스와 두 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자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뭐예요? H2O 두 개거든요. 그럼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뭐만 남게 돼요? 물 하나만 남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분해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소 기체랑 뭐가 돼요?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분수가 있으면 분수를 없애주기로 했으니까 자, 마저 최종적으로 적어주면 자, 물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된다. 곱하기 개수의 2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 분해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이러한 중간 과정의 화학 반응식, 지금 선생님이랑 표시했던 이런 화학 반응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죠. 결과만. 이렇게. 결과라는 것은 요걸 얘기해요. 요거. 아이고. 요거.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기체가 무슨 극에서 발생했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수소기체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는 어디서? 플러스 극에서 났다라고 하는 요 결과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 조금만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 반응식을 써보자. 바로 적어 볼게요. 자, 물은 분해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 물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 자, 여기 수소와 산소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소기체는 어디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기체는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뭐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O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누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니까 몇 대 몇입니까? 이거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를 통해서 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써보자. 뭘 알 수 있을까요? 보세요. 산소기체나 수소기체가 있는데 수소기체가 2배 더 많이 나온다는 건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아, 물이라는 것은 그 구성 물질에 누가 더 2배 많다. 수소가 더 2배가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단적으로 H2O잖아요. 그래서 H가 O보다 2배 더 많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리. 전류를 흘려줬을 때 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전자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요 정리 1번에 대한 내용은 자, 위에 참고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물 분자를 이루는 결합의 전기적 성질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의 전기분해 결과, 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얻었다는 어떤 사실로부터 물 분자를 이루는 결합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다? 그렇죠.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자,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3번 보면 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성질을 조사하여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계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확인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극에서 누가 만들어졌죠? 산소 기체 만들어졌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 만들어졌잖아요. 수소 기체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 이 성냥불이 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뿅!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이게 수소 기체가 불하고 만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소 기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기체의 경우에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이 불씨가 어떻게 되냐면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산소 기체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어려운 화학 반응식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접해봤고 아직 산화랑 환원이라는 개념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시험 문제로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단 하나.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용융액과 공유결합 물질인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각각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누가 전자가 잃고 얻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물질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